안녕하세요. 특푸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 여학생들의 생리,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발달장애 여학생을 둔 보호자께서는 월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1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저희는 초등 특수의 경우에는 월경 처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의 중고등학교 때 월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기저귀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의 성장 발육이 빨라지면서 되게 초등학교 6학년 더 빠른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월경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을 둔 보호자께서는 초등학교 입학부터 이제 우리 아이가 곧 몇 년 후면 월경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월경에 대한 책이나 자료들이 있지만 저도 읽어보면 경증 학생의 경우에 이야기가 많고 사실 중증 학생에 대한 월경에 대한 이야기는 적습니다. 중증 학생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생리대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상생활 습관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중증 장애 학생에게 생리대 사용법과 생리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로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중증 장애 학생의 월경, 생리는 제2의 기저귀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생리대 사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 2년 만에 그렇게 능숙하게 사용하긴 힘들어요. 비장애 성인 경우에도 생리대 사용은 항상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찝찝하죠. 이것을 중증 장애 학생에게 생리대 사용을 알려주고 생리대를 이해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생리를 시작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일단은 다시 기저귀를 사용한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경증 학생 경우에는 그래도 몇 년이 지나면 초반에 실수를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생리대 사용법을 익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에 모든 보조가 필요한 중증 장애 학생 경우에는 이런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가장 큰 대형 생리대를 쓰거나 이러면서 계속 갈아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초경의 경우에는 생리의 양과 날짜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기가 한 달이 될 수 있고 건너뛰고 2달이 될 수 있고 양이 어떤 날은 엄청 많았다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부모님께서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역시도 그걸 잘 신경을 쓰는데 우선은 큰 생리대 그냥 무조건 대형 생리대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가장 큰 오버나이트 생리대를 쓰고 그리고 점점 요즘에 많이 좋아지는 게 생리 팬티라 그래서 생리대를 쓰지 않고 그냥 팬티로 입는 그런 팬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생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막하고 심란하게 생각이 드실 텐데 그냥 일단은 제2의 기저귀 시기다 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생리대 입는 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비싸요. 비싸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여러 개를 사셔가지고 그게 아무리 혀를 흡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증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러 벌, 한 벌, 2벌 더 챙겨서 이제 보내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는 특수교사가 생리대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팬티가 입고 벗고 해서 또 발전돼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똑딱이로 굳이 바지를 벗지 않아도 교체를 할 수 있게 또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생리 팬티를 여러 개 준비를 해서 입으면 찝찝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중증 장애 학생들도 생리 시기에 처리가 가능하고 저는 사실 생리 기간 동안에 보호자들께서 어떻게 그 혀를 처리할까에 포인트를 두시는데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리를 하기 시작하면 온 몸이 변해요. 그리고 엄청 예민해지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중증 장애 학생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엄청난 아마 비장애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혈은 생리 팬티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주 갈고 할 수 있지만 이 감정에 보호자들께서 더 중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생리할 때 기분이 어떤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분 안 좋죠. 피곤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꼭 생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날은 부모님이 만약에 집에서 케어가 된다면 가장 심한 날은 그날은 집에서 쉬게 하거나 아니면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에는 집에 가서 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저는 오후에는 정말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컨디션을 더 중요시합니다. 좀 누워있으라 그래요. 겉으로 나오는 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느끼는 안속의 감정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더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따뜻한 수건이나 뭐 이런 것을 배에다가도 얹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도 아무리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도 이해를 합니다. 이 날이 되면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그런데 보호자가 아니면 선생님이 누워서 쉬게 해주고 배에다가 따뜻한 걸 올려준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이 아이도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 어떤 거 수건이나 이런 거 가져가서 배에다가 올리거나 누워있는 신용을 해요. 아무리 정말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 학생들이더라도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반복의 힘을 믿기 때문에 초반에는 초경 때는 많이 힘들지만 이게 2, 3년 지나면 본인도 알아요. 이때는 어떻게 좀 해야겠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본인만의 그런 루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문제들보다도 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혈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냥 생리 팬티도 잘 입어주고 배가 아프지만 그날은 잘 견뎌주고 좀 예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넘어가면 정말로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하지만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되게 그런 찝찝함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를 시작을 하면 그런 혈이 어디든 묻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벗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리대가 닿는 것도 싫고 그런 피가 좀 묻었을 때에 대해서 무조건 벗어요. 어떤 경우에는 복도에서 그렇게 다 벗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나니까 자기도 그게 찝찝하니까 옷을 다 벗고 이제 화장실 가서 본능적으로 그걸 막 씻고 자기 몸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제일 아이들이 월경이 됐을 때 제일 신경 써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냥 잘 넘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옆에 이렇게 뭐가 묻는 것도 질색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기 가장 그렇게 생리를 하는 시기에 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호자들 경우에는 내가 뭐 바쁘고 어떻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야 된다. 굳이 이렇게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근데 그 상황도 알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복도에 나가서 벗었을 때 본인이 갖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한순간에 갖는 그런 이미지 이런 걸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희 집은 정말 그 생리 때는 그때는 또 제가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싶을 때는 특수교사랑 상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부모님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학교에 와서 풀로 전일제로 그 시기에는 전일제로 옮기고 정말 그 정도에 심하면 아마 활동 보조가 있을 것이고 활동 보조가 교실에 있고 제가 다시 통합이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방법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맞벌이고 우리 집은 절대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의 월경을 어떻게 계속 케어할 수 없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충분히 특수교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오늘 평일이니까 생리를 하든 말든 내 아이는 학교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너무 얘기를 하시면 네, 그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데 우리 아이는 평일이니까 학교 갔으니까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정말 집 사정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특수교사들도 아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선생님도 사람인데 힘들 수 있지만 아마 최선의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요즘에는 성장 발육이 점점 빨라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생리를 하는 건 성조숙중,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조숙중이라서 생리를 빨리 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병원에 가서 관련 그렇게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는 아무리 빨라도 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1학년이 요즘 아이들 시기에 가장 맞지 않나 싶어요. 조금 더 늦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 시기에 한다면 정말 축하해 줄 일이죠. 우리 아이가 이제 살아갈 일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장애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여자와 똑같습니다. 그럴 때 너무 이제 속상한 마음은 나중이고 걱정도 잠시 미루시고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3, 4년 지나고 하면 아무리 중증 장애 학생들도 자기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저는 발달 장애 학생들 월경뿐만 아니라 저의 월경도 그렇습니다. 사실 피하지 못하면 질결하죠. 이거를 안 하고 싶어서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월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월경을 안 한다는 거는 이미 몸에서 뭔가 변화가, 안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우리 아이가 월경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월경을 한다는 거는 몸이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의 첫 월경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발달장애 여학생들의 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월경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 했었는데 너무 늦게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다음번에도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을 못 달아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전문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은 검열과 심의와 이게 한번 책에 적혀지면 고칠 수 없고 모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만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 특수교사 중에 한 명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